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사하구갑 당선자가 지역 관변단체 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마트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 마트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월) 말 문을 닫을 남천동 메가마트 자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벌써 주민 불평과 교통 문제 등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사하갑 당선자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자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 무고죄를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사하갑 당선자가 지난 2월 20일경 지역 관변단체 간부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갑준 청장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사하갑에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여기도 내 같은 고향인데 우연히 가다 만나가지고 전화해 연결해 줄 테니까 주변에 우리 무슨 해 특히 사하갑에는 단지 좀 챙겨주세요. 바꿔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성근 당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이렇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연락하게 돼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결정이 난 사항이고 얼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이 난 만큼 빨리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 의원은 지난 3월 31일에 있었던 선방위 TV 토론에서 이 당선자가 통화한 상대방을 모른 척했다며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4월 20일 날 또 통화를 하게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문제의 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갑준 구청장이 좌우간 무슨 회장들은 우리 회장님이 책임지고 무슨 회원들은 단지 좀 챙겨주소. 무조건 우리 편이 돼야 된다. 우리 이 후보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전화 한번 바꿔줄게. 이성근 당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하구 전체에서 가장 파워가 세신 분이다. 이것은 이성근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제기한 세금 체납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때 2차례 세금 체납에 대해 고지 즉시 납부했지만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한 채 세비를 챙겼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근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성립되지도 않은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부터 성실히 받으십시오. 무고죄 고소, 가중처벌 각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성권 당선자가 저지른 부정선거 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유감 표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성권 당선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버스와 택시비가 인상된 가운데 다음 달엔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는 부산시의 정책 실패로 교통요금만 인상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5월 3일부터 부산의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어른은 1구간에 150원 인상된 1,600원, 다자녀는 50원 인상된 800원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동결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150원 인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공공성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의 교통물가지수 상승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통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대비해보면 부산은 4.7%, 전국 2.8%, 서울 4.5%, 인천 3.9%, 경기 2.1%로 전국에서 교통비 상승이 가장 높다. 다른 품목들의 지수도 매우 높아 부산 시민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도시, 어느 시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부산의 교통비 정책 실패도 꼬집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교통비 인상 후 환급제인 동백패스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338억 원 중 165억 원이 삭감되고 미집행금은 이월됐습니다. 요금 인상만큼 환급되지 않아 시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의 막무가내식 요금 인상은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 이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다음 달 추가 요금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가 폭등 주도하는 교통요금 인상 철회하라!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평일로 변경이 아니라 휴일을 각 마트가 정하도록 자율에 맡겼는데요. 마트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2013년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와 사구, 동구, 연제구에서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함께 시행하는 강서구는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일요일 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강서구가 유일합니다. 상인들과 마트 종사자,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휴일마저 없앨 경우 골목 상권이 위협받고 마트 종사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서구가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없거든. 거기에 전통시장의 피해도 크지만 실제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은 아파트 상가라든지 골목 상권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은 그나마 문을 지금 막으려고 지원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골목 상권은 조직화가 안 돼서 사실 어렵거든요. 이들은 휴업일 지정을 각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휴일을 없애는 것과 같다며 강서구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나아가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래 싸움만 자꾸 시키니까 지역 경제인 세우는 등 터지는 그런 고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만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종사자 휴일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메가마트가 5월 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벌써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 문제 등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만 300여 제곱미터가 넘는 수용구와 남구의 중심에 자리한 메가마트 남천점. 영업 종료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렸습니다. 땅 소유주인 부산도시가스가 지난해 6,300여억 원을 받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5월 말 영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마트가 사라진 자리엔 39층 800여 세대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천동 메가마트 용지 개발 사업이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2020년 8월 롯데마트 금정점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홈플러스 가야점, 2023년 5월 홈플러스 연산점, 같은 해 9월 홈플러스 해운대점, 2024년 2월에는 홈플러스 서면점까지 최근 4년간 5개 대형마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사라진 자리엔 어김없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대형마트가 위치한 자리가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된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다 보니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교육환경, 그다음에 도로 교통환경을 따라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소하는 그러한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매출이 부진한 백화점 매각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산 송도 해안 산책로가 4년 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영문을 모르는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길 바라는 관광도시 서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까지 연결하는 해안길인 송도 해안산책로.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영문을 모른 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주도 한잔 먹고 그러려고 서울서 왔는데 오니까 딱 닫혀 있으니까 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출입이 통제된 이유는 4년 전 발생한 낙석 사고와 태풍 피해 때문.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파른 계단을 통해 우회로를 택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이제 여행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구경도 하지만 이런 산책로가 있는 게 좋잖아요. 바다도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낙석 사고로 파손돼 출입이 금지된 이후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통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낙석 사고 이후 서구가 기존 산책로를 완전히 철거한 뒤 새로운 산책로를 짓는다는 계획을 추진하며 수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데크길을 조성했지만 사고 대비 안전장치 마련과 복구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구는 내년쯤 다시 개방한다는 계획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관광객의 발길은 떠난 뒤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소방청 주관 2024년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2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소방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험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제도와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협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예방안전과 현장 대응, 소방행정 등 7개 분야 43개 지표로 평가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 내 지하구조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기존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에 지하수위 측정공을 설치해 지하수의 방향과 속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공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을 비롯한 영화제의 다양한 소식을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실, 가상, 그리고 영화를 주제로 한 포럼입니다. 세계의 영화 제작 기술 전문가들이 신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합니다. 이틀간 열리는데 실험영화 감독인 빌 모리슨 감독의 신작과 인공지능 연출 영화도 공개됩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이 포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116개 나라 3,600여 편의 출품작 중 국내외 경쟁작 50여 편을 포함해 43개 나라 136편이 소개됩니다. 예, 올해는 작년보다 사실은 전체적인 영화제 예산 축소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과는 조금 영화제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외적으로 저희 영화제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작지만 알차게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형식으로 조금 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R이라고 하는 무료로 VR 영화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찾아가는 비스프라고 해서 조금 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단편 영화를 보여드리는 등의 저희가 좀 문화 공여 기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공헌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좀 많은 준비를 했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영화와 현실로 전통 3D 영화와 실험 영화 그리고 양방향 영화 등이 주를 이룹니다. 개막작은 올해 처음으로 초청작이 아닌 국내외 경쟁작 중 3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알도 율리아노 감독의 다이빙은 10대 남녀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삶의 도전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샘 망카사 감독의 진짜 맹세해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여성이 한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김소영, 장민희 감독의 내 어머니 이야기는 어린 딸이 듣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올해 주빈국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가 선정돼 다양한 단편 영화들이 소개됩니다. 이 밖에도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25일 개막식을 갖고 영화의 전당과 B&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열리며 30일 폐막식에서 부문별 최우수작 12편의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숲길이나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산책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중구 도심에도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 주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3, 4모 모여 산책로를 걷습니다. 모두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맨발입니다. 중구 복병산 배수지에 조성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산책로가 23일 개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습식으로 조성된 황토길의 촉감을 몸소 느끼며 휴식을 취합니다. 잠 안 오는 사람 잠도 잘 오고 그래요. 매일 올 거예요. 매일같이 해야죠. 매일 올 거예요.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 길이는 100m가량. 맨발 걷기 전용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 일반 산책로보다 안전한 데다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데를 만들었다는 도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황토길 조성에는 1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부지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업본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구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맨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땅이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제일 긴 약 100m의 습식 항토길을 이번에 완공을 해서 오늘 이제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습식 건식도 맨발 걷기 열풍 속에 도심 속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비수도권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에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발표에 대학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2기 예비 지정을 앞둔 지난 3일, 부경대 도서관 입구 계단엔 재학생들이 입던 대학 점퍼들과 전공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졸속 통합을 결사 반대하며 부경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교내 무언의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대학본부 벽면은 통합 반대 이유가 조목조목 적힌 포스트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총걸귀대회까지 단행하며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간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급기야 장영수 부경대 총장은 존경하는 국립부경대학교 가족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편지를 학교 곳곳에 게시했지만 결과는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심사에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예비지정 탈락 이후 다시 찾은 캠퍼스. 학생들이 내놓은 대학 점퍼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도서관 입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탈락하자 장영수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내부 반발을 조율하며 논의를 주도한 총장 사퇴해 통합은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뭔가 더 혁신적인 방안들을 이제 우리 자유 총장님들이 가져오셔야겠죠. 지난해 유일하게 부산 지역 1차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통합을 전제로 예비 지정 준비에 두 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 방안에 담아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예견된 탈락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24일 개장식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확장터미널에는 1층 입국장과 2층 탑승구, 면세품 인도장이 신설됐고 입국심사대 11곳, 수화물 수취대 2개가 확충됐습니다. 확장터미널 운영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수용 능력은 630만 명에서 8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 서구 웰리스 워케이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2024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에 맞춰 새로운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윈덤 그랜드 호텔과 연계해 서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24일 에코 델타시티 내 주택 건축 사업장 관계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서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호반산업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지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설사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